이번 강의는 한국 고령층의 건강 여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금제도가 고령층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는데, 문제는 고령층이 일할 만큼 충분히 건강한가, 그리고 건강과 제도가 허락한다면 더 노동을 공급할 의사가 있는가입니다.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한국의 노인들이 일을 하기에 충분히 건강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연금 자산이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원치 않는 노동을 공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층의 건강 여력과 근로 이사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고령층의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은 바꾸어 말하면 한국 고령층이 건강만 고려했을 때 얼마나 더 노동을 공급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검토하는 한 가지 방법은 오늘날 건강과 노동 공급 간의 관계를 근로 가능 곡선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로 가능 곡선이랑 주어진 건강 수준에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노동 공급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건강 수준에 대하여 근로 가능 곡선과 실제 노동 공급 간 차이를 우리는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고령층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을 수량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한국 고령층의 근로 여력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한국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서구 국가에 비해 추가적인 근로 여력이 더 적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그러한 사실로부터 사람들이 더 일해야 한다는 당위를 이끌어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우선 근로 여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고령층이 일을 하기에 충분히 건강치 못하다면 고령층 노동 요인을 제거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로 가능 곡선을 추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세대 전 남성의 건강과 노동 공급의 관계로부터 근로 가능 곡선을 얻어낼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30년 전에는 사람들이, 적어도 남성들은 건강이 하락하는 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여가를 늘리고 노동 공급을 줄이는, 다시 말해 소득 효과라는 것이 당시에는 거의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눈부신 경제 성장 속도로 인해 남성에게 실업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을 받아들인다면 오늘날 남성들의 고용률을 동일한 건강 수준에 있던 30년 전 남성들의 고용률과 비교함으로써 오늘날 남성들의 근로 요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어느 시점에 건강과 고용 간 관계를 준거로 삼아서 오늘날 고용률 부족을 측정하는 것을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이라고 부릅니다. 건강과 노동 공급 간 관계를 양적으로 평가할 때 발생하는 중요한 문제는 건강과 노동 공급의 척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노동 공급을 고용률로 측정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반면 건강은 더 다면적이고 척도도 더 다양합니다. 우리는 건강의 척도로 사망률을 활용할 것입니다. 분명히 목숨이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명 대신 건강 수명이 더 좋은 지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우리는 사망률을 고려할 것입니다. 첫째,
건강치 못한 상태로 생명만 부지하는 사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사망률과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다른 척도들은 상당히 밀접한 양의 관계를 갖습니다. 둘째,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의 준거점을 찾으려면 충분히 먼 과거에서 관측된 건강과 근로의 관계를 찾아야 하는데 사망률은 먼 과거까지 자료가 존재하는 거의 유일한 건강 척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연구들과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동일한 건강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은 1986년에 남성 사망률과 고용률 간의 관계, 그리고 30년 뒤인 2016년 남성 사망률과 고용률 간의 관계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그림은 2016년 55세에서 69세인 남성을 기준으로 그린 것입니다. 세로축은 고용률을, 가로축은 사망률을 나타냅니다. 동그라미가 붙은 회색 실선은 1986년에 남성 사망률과 고용률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세모가 붙은 푸른색 실선은 2016년의 남성 사망률과 고용률 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세모나 동그라미에 붙은 숫자는 연령을 나타냅니다. 동일한 사망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1986년에 고용률이 더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률 수준이 높아질수록 고용률 격차는 커지는데 우리는 이를 고용 여력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64세 남성은 1986년 48세 남성과 동일한 건강 수준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고용률은 20%포인트 가까이 더 적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격차를 만드는 요인은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제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건강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만을 고려할 경우 2016년 64세 남성 중 1명 정도만 건강상의 이유로 노동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이라는 지표는 정확히 그런 의미입니다. 여하튼 고령층의 고용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의 훌륭한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여전히 상당한 근로 여력을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2016년 70에서 84세인 남성에 대해서도 해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70대 후반 남성까지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납니다. 59세에서 64세 남성에 대해서 계산한 근로 여력의 크기를 국가 간에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높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 고령층의 건강 상태가 지난 30년간 빠르게 개선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고령층은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애 후반기까지 일할 의사도 갖고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컨대 60에서 64세 남성의 희망 은퇴 연령 평균은 72세로 나타납니다. 이처럼 일을 원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상당수 노인들이 말하는 이유는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로의 이러한 장점은 은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들과도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공적연금 조항, 특히 소득심사제도가 고령층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한국 고령층의 근로를 위한 건강 여력과 근로 의사도 검토했습니다. 이로써 국민연금에 대한 검토는 모두 마쳤고 다음 강의에서는 건강보험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